환자들이 알게 모르게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간단한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네시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엄마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입으로 옷이 없어도 엄마, 배가 고파도 엄마, 빨래가 안 돼 있어도 엄마. 안녕하세요. 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의학과 김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의학과 경태영입니다. 입원의학이라는 학문은 미국에서 한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작이 된 임상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급성질환이 있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환자의 관리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환자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수님과 전공의, 그다음 학생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분야인 것 같고요. 사람 몸이 이제 뭐 골수 따로 심장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결국은 질환은 하나의 몸을 이제 통으로 이루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입원의학은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이제 통합적으로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임상 분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이제 좋은 결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치료가 가이드해주는 일종의 코디네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과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환자들이 중증도가 높은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의사들이 필요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이제 입원의학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환자들이 내 상태가 어떤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검사 결과는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인지, 언제쯤이면 퇴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입원의학과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의와 전문의의 대화보다는 전문의와 전문의의 대화가 조금 더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른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좀 빨리 지을 수 있다는 게 입원의학과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급성기 환자에서는 전문의의 그런 확인 과정 없이 곧바로 필요한 약물 치료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입원의학과의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입원 환자를 입원의학과에서 전적으로 케어를 하다 보니까 기타 다른 분과에서는 외래 진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시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의 병원이 전공의 부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채워주는 역할을 입원의학과 또는 입원전담 전문의 그룹에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면 용인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병원 전체의 질 향상하고 진료의 일관된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입원의학과를 조금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한다 쪽으로 흐르게 된 것 같습니다. 내과, 소아과, 외과, 가정의학과 이제 상당히 다양한 분과의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입원의학과를 이제 구성하고 계시는데 다른 병원과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임상과와 별개로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료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보면서 놓치지 않고 더 환자를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다른 병원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개념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일종의 공동주치. 그렇죠. 환자에 대해서 기록되는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 되어서 지금 저장이 되고 있고요. 입원의학과는 아마 나중에 그 디지털 정보들을 이용해서 입원 환자의 어떤 안전, 진료의 흐름과 관련된 개선, 어떤 방향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을 도출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전문가로서도 또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 엄마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입으로 옷이 없어도 엄마, 배가 고파도 엄마, 빨래가 안 돼 있어도 엄마. 운영 조직의 기본 그 백본을 단단하게 지킨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중심이 단단해야 이제 다른 발전을 더 그 토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될지, 같이 일하는 병동의 간호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간단한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네시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네네.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외래 진료를 저한테 받고 싶다고 자꾸 이렇게 예약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보람을 많이 느꼈고요. 근거리에서 환자가 원할 때 아니면 제가 필요할 때 설명을 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환자도 만족하지만 저도 좀 보람을 느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병실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라고 한다면은 A과에서는 이 약을 쓰자, B과에서는 저 약을 쓰자, C과에서는 아무것도 쓰지 말자. 근데 여기서 이제 디지털 병원의 화두가 나오죠. 이제 와이톡으로 용인 세브란스의 이제 저희 메신저로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4명의 교원이 하나의 대화방에 모여서 그 환자를 위해서 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결정을 하고 환자의 경과가 안전하게 지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의 병원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4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환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할 만한 기회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누군가 입원 환자의 기본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빠졌을 때 시스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필수적인 가장 기본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게 입원의학과의 목표고요. 우리 병원에서 입원의학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더 안전하고 의료질이 더 향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용인 세브란스 병원 입원의학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